시작하겠습니다. 자, 실강 문제 이제 처음 거 받으셨죠? 1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의 구성 요소 4P에 대한 거죠. 뭐죠? 사람, 목적, 장소, 과정이죠. 자, 간호관리 과정 순서는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메리노토미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통제 6단계로 본 게 아니죠. 메리노토미가 지금처럼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5단계로 보았죠. 그래서 X고요. 자, 4번 관리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갖고 영향을 주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면 관리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동그라미고요. 자, 관리 기능 중에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면 조직이 아니고 기획이죠. 자, 목표가 분명하고 단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거는 그죠? 관리죠. 불분명하고 복잡한 목표를 추구하는 거는 행정, 공행정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주어들을 바꾸시면 되고요. 그래서 X. 간호관리는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전환 과정이다. 맞죠? 동그라미고요. 간호관리의 목표는 간호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간호관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간호관리의 학문적인 성격은 통합적, 인간중심적, 상황적합적, 과학적 반복론이다. 맞죠? 동그라미고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원을 사용하는 정도를 측정한 경제 원리를 표현한 것을 효과성이 아니고 효율성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X. 가치의 관리자 기술 3가지. 개념적, 인간적, 실무적 기술이죠. 3가지 기술 중에서 개방적이고 위협적이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거는 그렇죠. 인간적 기술의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X고요. 가치가 관리한 3가지 기술 중 최고 관리 계층이 지녀야 하고 그 다음에 조직의 목적과 조직의 전체를 이해하는 능력 개념적 기술이죠. 동그라미입니다. 또 조직 문제를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해서 해결책을 찾아가고자 하는 관리자 중간 관리자 아니죠. 최고 관리자죠. 그래서 X. 민주법규의 3가지 역할이 있죠. 대인관계적 역할, 정보적인 역할, 의사결정자의 역할. 자, 16번. 자, 의사결정자 역할에는 기업가의 역할, 그 다음에 정보 전달자, 아니죠. 정보 전달자는 정보적 역할에 속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의사결정자의, 아니다. 정보 전달자, 그 다음에 고충 처리자, 그 다음에 협상자 역할이다. 맞죠? 정보 전달자 때문에 틀린 거죠. 그러면 정보 전달자는 정보적인 역할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고 그러면 한 가지 빠졌어요. 의사결정자 역할은 4가지가 있었죠. 그러면 한 가지 빠진 거? 그렇죠. 자원 분배자의 역할이죠. 고전적 관리 이론에는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 관료제죠. 행정관리론은 경영의 과학화를 추구한다. 맞아요. 경영자 입장에서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론이기 때문에 경영의 과학화, 이 말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직을 관리하는 보편적인 원리 정립에 중점을 두었다. 맞는 문장이죠. 간호 업무의 표준화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관리 이론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과학적 방법론이고 이런 것도 실제 기출 문제였죠. 보시면 됩니다. 19번은 동그라미고요. 20번. 테일러 과학적 방법론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능률적이라고 하였다. 아니에요. 테일러의 과학적 방법론에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한 가지 방법만 제시하셨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과학적 방법론의 특징으로는 성과급 임금제, 업무 분업화, 업무 표준화, 그 다음에 적합한 근로자의 성발 훈련 등이 있죠. 관료제 1호는 어떤 권력을 강조했어요?
그렇죠. 합법적인 권한에 근거한 권력을 강조했고요. 공식적인 규칙을 제정하고 준수를 중요시했죠. 중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 대규모로 그 시대에서는 조직 사이가 커진 거죠. 그러려면 어때요? 규칙을 많이 만들어 놓고 조직을 잘 관리하면 규칙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조직 구성원들에게 규칙을 지켜라. 그래야지만이 조직을 관리하기가 쉽다라고 강조한 이론이 관료제 이론이었죠. 다음 23번. 업무 표준화로 실무나 연구 분야에 과학적 체계적인 관리 기틀을 만든 이론은 행정관리론이 아니고 과학적 관리 방법론이죠. 24번. 행정관리론은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여기서 틀린 거죠. 연역적인 방법. 어디? 최고 상위 관리자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에서 본 거기 때문에 연역적 관리 방법에서 시작을 한 거죠. 조직을 관리하는 14가지 보편적 원리를 만들었죠. 뒷문장은 맞습니다.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직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강조한 거 관료제죠. 그래서 공식적인 시스템에서 부여한 직위에 근거한 권력, 권한을 강조한 이론이 관료제였죠. 그래서 25번은 동그라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강 문제를 받으셨겠지만 실강 문제는 되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전혀 비비꼰 문제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 차원에서 풀어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목표는 그래 최소한 실강 문제는 내가 다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29페이지죠. 현대적 관리 이론 들어갑니다. 자, 현대적 관리 이론은 60년대 이후고요. 자, 지금까지 고전적 이론, 신고전적 이론은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폐쇄체계로 봤었죠. 그런데 현대적 이론으로 들어오면서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체계 시스템으로 이제 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번에서는 개방체계고요. 그 다음에 관점론에서는 어떤 관점이라고 그랬었죠? 구조론적 관점 아니고 인간론적 관점 아니고 그걸 통합한 통합론적 관점이라고 강조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체계 이론과 상황 이론이 그 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체계 이론을 정리합니다. 자, 여기는 시스템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체계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자, 특징은 별표하세요. 특징이 실제 문제에서도 나왔었죠.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아서 서로 오픈되어 있어요. 개방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고 서로 상호 연결되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분을 서로 분리할 수 있다고요? 아니죠. 이렇게 어떤 조직이 있으면, 자, 여기가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있으면 여기가 다 오픈되어 있어서 개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서로 계속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과 환경을 서로 분리할 수도 없고 또 그 조직에서도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특점이죠. 그래서 분리하여 취급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 유기적인 관점에서 동태적 구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로 올수록 동태적이라는 것은 조직의 형태, 조직의 모습을 쉽게 환경 변화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조직을 동태적인 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태적 구조